만약에 비트가 급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까지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알트가 정말 미친듯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괜찮은 거는 한 두세 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생 알트 같이 좀 가벼운 애들은 10배씩 오를 수 있거든요. 한 뜨거운 여름쯤이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이 중에 잘 골라서 100만원을 잘 투자를 하면 뭐 수천만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영어 유튜브 채널들이 많은데 저는 코인 채널 뭐 월드와이드하게 보거든요. 영어랑 한국어 건 다 보는데 크레이그 퍼코코 님이라는 이분이신데 구독자는 한 45만 정도 되시고 이분이 우리 뭐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펌핑한 알트들 100배 오를 알트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늘 찾고 있거든요. 탑3 3개의 알트코인을 소개한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이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는 이분의 말을 플러스 뭐 제 개인 생각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전할 뿐이지 저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용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공부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공부용이다. 이거 샀는데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뭐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올라도 제 덕이 아니고요. 떨어져도 제 탓이 아닙니다. 일단 면피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알트코인 3개를 추천해줘요. 3개가 뭐뭐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사실까봐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잘 모르던 코인인데 에어로라는 코인이더라고요. 에어로 코인. 이게 일종의 곡괭이 코인이에요. 곡괭이 코인이 뭐냐면 여러분 그 덱스 거래소 같은 거 아시죠? 덱스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거. 유니스왑이나 뭐 팬케이크 스왑이나 솔라나 계열에서는 레이디움, 레이코인인가? 레이디움이라고 하고요. 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베이스 코인 아세요? 베이스 체인? 베이스 체인에서 나온 곡괭이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에어로를 공부하기 전에 유니스왑, 팬케이크 스왑, 뭐 레이디움 이런 거를 좀 먼저 공부를 하셔야 얘가 뭐 유망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니스왑인데 시총이 되게 크죠. UNI가 티커거든요. 이게 곡괭이 코인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역사가 꽤 길어요. 한 2020년에 나온 코인이거든요. 이거는 그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고 많이 올라갈 때는 한 43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7달러 수준이죠. 7달러 수준이지만 마켓캡은 작지가 않습니다. 5조에서 6조 정도 작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한 요 정도 됐을 때는 5배였으니까 한 30조 정도 됐던 거잖아요. 유니스왑은 펌핑 받으면 되게 많이 갈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럼 유니스왑을 사는 건 어떠냐?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투자 좀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한계도 좀 명백한 것 같고 좀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게 또 있는데 티커가 케이크죠. 팬케이크 스왑. 그러니까 그 코인을 바꿔주는 덱스 거래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얘도 역사가 좀 있으니까 주로 볼게요. 한 2021년 정도? 2021년 4월쯤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얘도 많이 올라갈 때는 44불까지 엄청 올랐다가 지금 완전 죽었죠. 2불 정도로. 마켓캡도 뭐 1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팬케이크 스왑은 뭐 지금은 되게 작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요런 코인이다. 그러니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뭐 이더리움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나오면 당연히 같이 따라 나온 게 솔라나잖아요. 솔라나 쪽에 곡괭이 코인으로는 레이디움이 있습니다.
티커가 레이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요즘에 좀 솔라나 계열이 인기가 많잖아요. 솔라나 계열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초기에도 되게 많이 올랐죠. 제가 이거는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네, 한 2021년도에 투자를 좀 했었는데 별 재미는 못 봤어요. 한 요쯤에 샀었는데 조금 올랐다 빠지길래 그냥 이거 다 팔고 그때 루나로 다 갈아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질 때는 한 0.2불까지 빠졌죠. 0.2불까지 빠지다가 지금은 0.2불 때보다는 한 15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진 요런 상태죠. 그러니까 솔라나가 인기를 얻으면서 같이 올라간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 인기를 얻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니스왑도 오르게 되고요. 따라갑니다. 솔라나가 오르게 되면은 레이디움도 오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솔라나가 앞으로 되게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레이디움을 같이 조금 사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에 90% 투자한다면은 여기 한 10% 정도.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더 크니까 수익은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베이스 체인이라고 있어요. 베이스 체인. 베이스라는 거는 코인베이스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는 따로 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거래소가 바이낸스인 건 아시죠? 바이낸스의 이 거래소 코인은 BNB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쪽은 규제가 심해서 그런지 이쪽에는 코인이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발행한 코인 없어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체인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 에코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네,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여기 1등이네요. 네. 요즘에 뭐 베이스 에코시스템 있죠. 네, 여기 들어가 보면 다양한 코인들이 좀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 에코시스템에 그러니까 베이스 체인 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에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네, 쭉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게 시총 큰 코인은 없어요.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 자체가 네, 아예 없죠. 그럼 아까 봤던 코인 랭크에서 에어로 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도 일종의 곡괭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왑 브릿지 뭐 이렇게 써있죠. 스왑이라는 게 코인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레이디움으로 바꾸거나 솔라나를 주피터로 바꾸거나 뭐 솔라나를 페페 이런 걸로 바꿔주는 네,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어드롬 이게 에어로 코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한 개도 없어요. 네, 그 영상 보고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뭐 한 10배 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를 수 있지만 10배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10분의 1배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배 될 수 있는 거는 10토막 날 수 있다. 2배 될 수 있는 거는 2토막 날 수 있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그게 뭐 성공할지 못할지는 확률이 좀 희박하니까 손익비가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알트 배율 높은 거 노리시는 분은 위험성이 되게 크다는 거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고 쉬운 거는 네,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때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상장한 날짜가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월 5일 날쯤 발행이 됐거든요. 4월 달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7달 연속으로 녹색봉, 양봉이다가 하나 빨간색 나왔죠. 이게 4월이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은 지금 또 뭐 현재까지는 네,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죠. 4월 달에 상장이 돼서 빛을 좀 많이 못 본 게 있어요. 이게 4월 달에 상장하는 바람에 상장 빔이 처음에 좀 쌌었는데 2.4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1불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보면은 네, 지금 매수해도 나쁘진 않은 자리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저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할지 말지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0.9불이니까 설마 10토막 나갔고 0.1불까지 이렇게 빠지진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공부용으로 한 10,000원 정도만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에서 아 이런 게 진짜 가네 하는 걸 배울 수 있으니까 또 이게 만약에 10,000원어치 사서 이렇게 되면은 1,000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잃게 되면은 아 이런 거는 위험성이 크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좀 공부용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검증이 안 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되게 높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스 에코시스템 펀드,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베이스에서 투자를 한 거고 요때까진 그래도 꽤 많이 올랐죠. 12월, 1월, 2월, 3월엔 많이 올랐는데 4월에 엄청 빠졌죠. 네. 그 전에 뭐 오르내린 거는 아마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이스 쪽 코인을 좀 좋게 보신다면 여기에서 베이스 체인에서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시리즈 A 정도 돼야 좀 투자가 괜찮게 된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나마 제 눈에 띄는 거는 이게 레이즈가 얼마나 투자 받았냐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패러렐렐? 네, 하여튼 요 코인이 한 3,5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네요. 네, 규모가 제일 크죠. 요런 거는 한번 볼만한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도 전 항상 보는데 이게 게임파이란 말이에요. 게임파이. 저는 게임 쪽에 나중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체인에서 투자한 게 3,500만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8,500만. 요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거죠. 8,500만 달러면은 거의 뭐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투자만 1,000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3월 28일쯤에 이미 상장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솔라나 벤처에서도 투자를 했고 아직 뭐 상장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다른 건 특별히 보이진 않네요. 솔라나 벤처스랑 아까 봤듯이 뭐 베이스 체인이랑 요런 데서 뭐 투자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네, 패러다임은 좀 모르는 투자자인데 얘네도 투자 많이 하네요. 네.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인 것 같긴 해요. 네. 요건 좀 나중에 검색을 해보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리서치를 안 해본 거고 눌러봤길래 베이스 체인에서 좀 나온 거니까 베이스 체인에서 나중에 향후에 좀 뜰만한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뭐 이더리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뭐 BNB 체인인데 BNB 체인은 아무래도 좀 거래소 코인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솔라나인데 솔라나는 민코인 계열로 엄청 떴죠. 솔라나 계열의 게임 코인 같은 게 좀 히트 상품이 나오면 걔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다음은 베이스가 나중에 좀 각광받을 것 같은데 베이스 체인의 게임파이니까 게임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물론 바이낸스가 뭐 압도적인 원탑이죠.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파괴력이 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언급한 코인 아닙니다. 네, 이 친구가 언급한 코인은 에어로 코인입니다. 에어로 코인. 이건 아직 네, 상장 전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빵빵한데요. 나중에 3티어네요. 그러니까 이게 티어가 높을수록 투자가 좀 많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네가 좀 괜찮은 투자사들이라는 뜻이죠. 요런 데는 뭐 2티어, 얘네가 3티어. 베이스 에코시스템이 3티어로 투자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파라렐라이? 하여튼 요 코인도 나중에 한번 제가 리서치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지금은 뭐 에어로드롬. 그럼 에어로드롬이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면은 구글 같은 데 쳐보면 됩니다. 그러면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요런 게 아마 변환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베이스 체인에서 트레이딩하고 리퀴더티 이게 유동성 확보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이 처음 나오면 유동성이 전혀 없잖아요. 뭐 새로 나온 건데 뭐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존의 코인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괭이 체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덱스 거래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투자가 웬만큼 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냥 먹고 나를 가능성은 다른 뭐 허접한 덱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하지만 투자 잘 바꿔도 나를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위험합니다. 스왑이라는 거는 바꿔주는 거고 리퀴더티는 유동성 공급이다. 요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디파이 쪽이 활발하지가 않은데 시간이 갈수록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에어로를
W 이더 이거는 약간 이더리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되게 복잡하죠. 네. 이율이 APR이 이율이잖아요. 이율 높은 순으로 하면은 2800 막 이런데 솔직히 CL200 W 이더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요런데 내 돈을 넣긴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성이 되게 크니까 저는 덱스 거래소 잘 안 하거든요. 네,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코인들이거든요. 요런 코인들이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름 없는 허접한 코인들이 대부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0배를 노린다면 이런 허접한 코인들에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위험성이 되게 크죠. 100배를 얻으려면 100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맹간에선 잘 투자 안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소액만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하여튼 요런 서비스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코인은 에어로 코인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지금 뭐 상장 초기에 샀으면 한 100만 원치 샀으면 한 40만 원? 네, 한 3, 40만 원 돼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끔찍하죠. 지금 사서 지금 100만 원치 사면 300만 원이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비트가 정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크게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좀 안정화가 되면은 또 한 번 알트장이 불 거예요. 알트장이 불 때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뭐가 될까? 그거를 좀 찾는 게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검증된 적이 없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좀 허접한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알트 요런 걸 사는 거는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잘 터지면 진짜로 10배가 갈 수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되게 커서 저는 잘 투자를 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코인들을 좋아합니다. 검증이 된 코인이라 함은 최소한 10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고 플러스 큰 상승이 좀 있었던 코인들 그리고 큰 상승 후 조정받고 있는 코인 뭐 요런 코인들을 저는 대체로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뭐 RNDR 같은 코인은 뭐 AI 쪽에 되게 좀 유망한 코인이잖아요. 얘는 요 정도 선에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죠. 뭐 매수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럼 요 상태가 한 4불 정도 됐는데 4불에 사서 한 12불 정도 됐죠. 3배가 됐으니까 200% 정도 수익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급격히 떨어져서 한 번 더 떨어졌죠. 저는 이렇게 리테스트 하러 갈 때 요럴 때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1번에선 잘 못 사겠고 저는 2번에서 주로 삽니다. 왜냐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걸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쌍바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거는 얘보다 조금 더 빠졌을 때 좋아하긴 하는데 뭐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샀으면 지금은 한 50% 정도 수익이 있었겠죠. 네, 뭐 지금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때 샀으면 좋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빠져주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쯤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한 번쯤 검증 받고 요런 다음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에어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각광받은 적이 없거든요. 뭐 쿠코인이나 비트겟 이런 데서 거래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안 샀습니다. 네, 사라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에 좀 올랐다가 쭉 빠지기만 했잖아요. 신생 코인인데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심을 나중에 받게 된다면 크게 오를 수 있는데 관심을 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코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위험성이 되게 크다. 네, 이거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사서 돈 벌었다고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 사서 돈 잃었다고 저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저는 안 샀습니다. 네, 제가 이 타이밍에서 알트를 좀 찾아보는 까닭은 있어요.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계속 오르고 있죠. 저는 한 60% 수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비트가 급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까지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알트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괜찮은 거는 한 두세 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생 알트 같이 좀 가벼운 애들은 10배씩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알트를 골라 나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전 안 샀다 그랬잖아요. 뭘 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유심히 이것저것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줄 중에서 한 3개 정도, 네, 한 100만 원씩 사볼 생각입니다. 지금 56% 넘어갔죠. 56%가 원래 잠깐 넘어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56%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한 66,000에서 지키고 있는데 다른 알트들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손익비가 좋은 걸 수도 있죠. 알트코인이 위험성도 더 크긴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60% 정도 찍고 이제 알트가 막 치고 올라가면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뜨거운 여름쯤이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에어로 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R&DR 추천은 당연히 아니고요. 랜더 코인이 이게 R&R이 랜더인데 랜더 코인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보시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잖아요. 상장 초에 이렇게 급격히 쏟았다가 아주 조용했었는데 이때 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대략 한 23배 올랐거든요. 23배. 말이 23배지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코인 시장에는 상당히 이런 게 많죠. R&Dr하고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AI 쪽 섹터에 속하고 있고 AI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에서 하는 게 GPU를 생산하는 건데 이 GPU를 공유해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우리 집 안 쓸 때 뭐 집 빌려주고 우버 같은 거는 우리 차 안 쓸 때 차 빌려주고 이런 서비스인데 내가 GPU 안 쓸 때 GPU 빌려주고 뭐 요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R&Dr이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AI가 묻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죠. 이 비슷한 서비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IO.net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크레이그 이분이 3개 코인 알려준 것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에어로였고 두 번째는 IO.net. IO.net은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어차피 못 사니까 나중에 산다고 치면 상장이 제 생각엔 한 6월쯤에 될 것 같거든요. 6월에 상장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볼 거예요. 일주일 정도 만약 가격이 이렇게 막 빠진다 그러면 좀 매수를 하는데 상장되자마자 미친듯이 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보내줘야죠. 이거는 뭐 내 게 아니니까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 드려야 되니까 IO.net이라는 게 OTC 마켓, 그러니까 장외 마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장 전에 장외 마켓인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얘도 역시 이게 IO.net인데 얘가 지금 비트겟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긴 돼요. 지금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시고 제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지금 한 4달러 정도에 거래되죠. 4달러. 근데 이게 상장 전인데 4달러가 비싼지 싼지도 일단 판단이 안 되죠. 그런 점이 있고 일단 지난 프리마켓에서 판매됐던 코인 중에 낫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나는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만 원어치도 안 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은 제가 프리마켓에서 사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낫코인이 상장된 게 5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거든요. 오후 9시에 상장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프리마켓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럼 딜리버리 타임, 그러니까 매수를 내가 프리마켓에서 했는데 실제로 나한테 코인을 주는 건 4시간 후입니다. 상장 4시간 후. 이게 진짜 좀 짜증나죠. 그리고 이때 거래된 가격도 전 이거 유심히 봐갖고 얼마에 됐었는지 알거든요. 0.008달러 정도에 됐어요. 0.008.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이 된 후 4시간 후부터 우리가 팔 수 있는데 내가 매수한 가격은 0.008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5월 17일 새벽 1시에 가격이 얼마가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가 비트겟이니까 비트겟으로 볼게요. 이게 시간봉이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프리마켓에서 0.008달러에 거래가 됐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상장 시작할 때 가격은 한 0.00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 가격이 됐지만 처음에 쭉 올랐죠. 만약에 0.035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면 한 3, 4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요렇게 되면 완전 땡큐인데 문제는 딜리버리 타임이 오후 9시가 아니라는 거죠. 네,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요때 들어오거든요. 요때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요때는 가격이 이미 0.6달러까지 0.007달러까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하나, 둘, 셋, 넷 4시간 후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매수한 가격은 프리마켓에서 만약 샀다면 0.008달러인데 내가 매도를 가능한 시점에 가격은 이미 떨어져 있어서 0.007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쏴서 계속 가면은 뭐 매우 땡큐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매우 크니까 여기 프리마켓은 이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사고 싶다면 뭐 공부용으로 뭐 한 10,000원어치 요 정도 한번 사보는 건 괜찮은데 그런 면에서 요게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른 코인들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자마자 그냥 요때 만약에 바로 딜리버리가 되면 이때 바로 팔면 이때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완전 땡큐인데 아쉽게도 상장 빔을 먹을 수가 없다. 요게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매수해서 상장 빔을 요 큰 빔을 먹는 게 불가하다. 요거를 좀 유념하시고 프리마켓에서 큰 돈을 넣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한 10,000원 정도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 비트겟 프리마켓의 좀 맹점입니다. 한 몇 시간 있다가 돌려주는 게 전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IO.net도 뭐 이게 안 나와요. 언제 줄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펜딩이라고만 써있죠. 아직 미정이라는 거거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 레이트는 증거금인데 내가 만약에 뭐 4,000원어치 살려면 4,000원어치를 다 넣어야 되고 100만원어치 살려면 100만원을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거래 가격은 한 4달러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상장되자마자 1달러에 시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쌉니다. 막 2.5%씩. 도둑놈이죠. 만약 100만원어치 사면은 25,000원 수수료로 떼어간다는 건데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수수료 이렇게 많이 받을 거면 상장빔을 먹게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그것만 됐어도 제가 좀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먹을 수 있네요 하고 알려드렸을 텐데 매력이 없어요. 4달러에 매수해서 제 생각에 처음 시작가는 한 1달러 시작할 것 같고 한 많이 쏘면은 한 2, 30달러까지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아마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하락한 다음이니까 제 생각에 떨어진 다음에 한 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마켓을 쓰는 건 별론 것 같고 첫날 들어가는 것도 좀 별론 것 같아요. 며칠 봐서 좀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 좀 일부 매수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IO.net은 알트장이 오면 그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프리마켓에서 사는 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요때가 4달러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막 안 떨어지고 그냥 막 쭉쭉쭉 올라서 처음부터 시총이 한 1조가 넘는다. 그러면 사실 별로 매력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코인이 팽도리님 말씀하셨지만 뭐 팽도리님은 3조까지는 잘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위험성 높은 코인을 투자할 때에는 1조가 넘어가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무리 알트가 많이 올라도 10조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오르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 10배가 오르면 10조가 된다. 이거는 되게 부담이 크죠. 근데 만약에 상장이 됐는데 한 1,000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충분히 한 2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20배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배 오를 수 있다는 거지 20배 오른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요 정도 되면은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매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100만 원 되면 100만 원치 샀다가 뭐 한 10배 정도 오르면 뭐 대부분 팔면 되죠. 나머지는 좀 가져가고 요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IO.net은 좀 투자하려고 저도 많이 째려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로 코인은 아마도 저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고 IO.net은
시총이 만약에 뭐 1000억 수준이면 매수를 할 거고 1조가 넘어가면은 매수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 중간쯤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억이다. 그럼 뭐 한 반 정도만 사면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어요. IO닷넷은 제가 좋게 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IO닷넷을 왜 좋게 보냐? 일단 AI가 묻었죠. 네, RNDR이 한 2, 30배 오른 거를 여러분도 보셨고요. 이게 오래된 코인인데 20배, 30배 오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보니까 IO닷넷도 어찌됐든 시장의 주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펀딩. 누가 투자했냐? 이것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진짜 엄청 빵빵합니다. IO.net 인베스터즈. 네,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코인 캐피탈 되게 잘하는 곳이거든요. 일단 멀티코인 캐피탈이 들어가 있고요. OKX 벤처스, 뭐 솔라나, 뭐 델파이 디지털도 여기 되게 잘하는 곳이거든요. 얘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 1티어가 두 개나 이렇게 좋은 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앱토스와 솔라나 계열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투자를 한 거죠. IO.net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긴 홈페이지는 아니고 트위터죠. X인데 그러니까 풀 리스트다. 투자자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핵 VC, 뭐 멀티코인, 뭐 6번째 맨, 뭐 벤처스, 뭐 하여튼 이거저거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좀 투자자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붙었으면은 얘네들이 좀 협심을 해가지고 좀 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마케팅이 잘 되면은 처음에 초기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좋은 프로젝트인 건 확실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가총액. 시총이 얼마가 될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시총이 한 1조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수준이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제 생각에 처음에 상장되면은 한 5천억 수준이지 않을까. 5천억에서 한 1조 요 정도 수준에서 상장이 될 것 같거든요. 5천억에 상장되면 엄청 매력적이진 않으니까 좀 떨어지면 사고 좀 오르면 안 사고 좀 요렇게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잘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IO.net은 좀 매수하려고 강력하게 째려보고 있는 프로젝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야기한 세 번째 프로젝트가 있는데 세 번째 알트코인이죠. 탑3 중에 세 번째 모드라는 코인이거든요. 모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는 좀 안 땡기더라고요. 순위도 되게 낮고 모드라는 코인이 여러분들 옵티미즘 아시죠? 옵티미즘.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 2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리서치를 정확하게는 안 해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상장이 되고 나서 0.1달러에 상장이 돼서 0.116달러도 안 됐네요. 네, 60%밖에 안 올랐는데 쭉 떨어졌죠. 네. 좀 요렇게 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이거는 그 유튜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무비판적으로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상장된 가격이 0.1불인데 지금 0.03불이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그냥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했다. 이건 그냥 저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저는 좀 제 눈에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세 개의 코인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영상에 나오는 에어로 코인하고 IO.net이랑 그 다음에 요거 모드 이렇게 세 개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어 2가 지금 다 어렵잖아요. 지금 이더리움이 힘이 없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뭐 옵티미즘이나 뭐 아비트럼, 스타크넷 뭐 얘네들 다 지금 죽쓰고 있거든요. 네, 형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못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신생 코인인 그것도 여기에 좀 하위 호환인 레이어 2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못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장됐을 때도 인기를 못 받았고 그냥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끝까지 다 봤는데 모드 코인은 이건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뭐 그럴 순 있죠. 얘가 워낙 시총이 작으니까 마켓캡을 보시면 한 4,4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500억, 600억? 대략 한 600억 정도,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600억밖에 안 되는, 뭐 물론 600억이 작은 돈 아니지만 이게 전체 코인 시총이 600억인 거잖아요. 600억짜리니까 얘가 뭐 10배가 올라도 6천억이죠. 그러니까 10배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 유튜버가 뭐 레이어 2는 뭐 좋은 프로젝트니까 뭐 나중에 비트코인 불장이 오면 뭐 그리고 이더리움이 뜨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서 추천한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또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얘네들 IO닷넷인데 IO닷넷을 그 세 개 중엔 저는 IO닷넷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IO닷넷이 한 3천만 불 정도 투자를 받았죠. 여기 보면은 멀티코인 캐피탈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멀티코인 캐피탈이 손대면 다 잘 되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레이스 그러니까 얼마가 투자됐나 라는 뜻이라 그랬죠. 제일 큰 금액이 아무래도 제일 신경 써서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 700만 불, 뭐 2100만 불 수준인데 이건 2억 불 이상 투자했거든요. 2억 2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죠. 근데 이게 웜홀이라는 서비스인데 티커는 W입니다. 이 웜홀을 투자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했는데 이거 거의 한 2500억, 3000억 가까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디스클로즈드라는 거는 좀 이렇게 폐쇄형으로 일종의 뭐 사모펀드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모펀드로 투자를 해서 23년 12월 29일에 이렇게 상장을 했죠. 그럼 W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W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홀이죠, 웜홀. 바이낸스에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상장 빔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0.05달러에 상장이 됐는데 최고가를 보면은 1.86달러입니다. 한 36배? 한 36배 정도 오른 거죠. 상장 빔이 엄청났죠. 저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을 방법이 마땅히 없네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쭉 미끄러졌죠. 물론 상장 때 가격보다는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멀티코인 캐피탈이 붙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VC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웜홀이 물론 나중에 뭐 크게 오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배 오를 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뭐 누군가는 뭐 1000배에도 오르긴 하니까 100배 오를 코인을 찾는 게 이만큼 좀 난이도가 매우 높다. 진짜 난이도가 최상이다. 요거를 좀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게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데 큰 돈을 넣는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난이도 높고 위험한 데다가 큰 돈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소액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좀 고르고 골라서 검증에 검증을 또 거쳐서 그 다음에 좀 종목을 줄여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멀티코인 캐피탈에서 이거는 뭐 저는 아직 투자 안 했어요. 아직 상장도 안 됐습니다. 이게 자마라는 코인이 있더라고요. 자마. 이 자마라는 코인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그래도 나름 뭐 VC들도 잘 붙었죠. 시리즈 A도 좀 붙었고, 멀티코인 캐피탈이 리드 투자자고 나머지 것들도 뭐 일부 요런 분들은 그냥 엔젤 투자자, 그냥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 그래서 투자자가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일단 투자된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 한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투자가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100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조 단위까지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마코인의 프로젝트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호모모르픽, 뭐 인크립션?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뭐 프리저빙, 머신러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머신러닝 뭐 그런 건가 봐요. 정확하게 무슨 서비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좀 AI를 묻히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투자금이 한 7,300만 달러? 요 정도가 좀 투자가 돼 있잖아요. 좀 큰 금액이 들어가서 앞으로 얘도 좀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신생코인들 이 코인 저 코인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한 10배, 20배, 많으면 100배까지 오르긴 할 거거든요. 내년까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잘 골라서 100만 원을 잘 투자를 하면 걔네들은 뭐 수천만 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얘네들이 그냥 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위험성이 아주 많은 것이 이런 좀 신생 코인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충분히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뭐 1억 미만인데
한 9천만 원, 9,200 됐나요? 지금 또 좀 빠져가지고 한 9,2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배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억 8,400만 원? 요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미 어느 정도 한 5개 이상 비트코인에 투자가 돼 있으니까 요건 요대로 네, 그냥 보면 되는 것 같고 저는 뭐 이더리움도 꽤 많이 갖고 있죠. 이더리움도 한 15개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얘도 뭐 나름대로 한 기대 수익 한 20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한 1200만 원까지는 네,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3개 코인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3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런 시장이 자주 오지 않으니까 이런 게 함부로 오지 않거든요. 한 많아야 4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거든요. 복권보다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뭐 유의미하게 2번 정도 이런 펌핑이 있었잖아요. 한 2017년도 네,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 이게 평균적으로 2달 동안 15배가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 건 100배 오른 것도 상당히 많았겠죠. 네, 요런 게 2017년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 초에도 요런 게 있었습니다. 한 4달 동안 한 8배가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20, 30배 오른 것도 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4년에 한 번씩 있는 찬스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이벤트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오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리서치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상당히 크게 오를 거라고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좀 잘해서 신생코인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1년 정도 잘 묻어두면은 네, 그게 뭐 억 단위로 예, 커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찾아볼 생각이고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코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한다.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 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을 네,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센 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 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네,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물건,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네,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네,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